네, 안녕하세요. 작년 방송입니다. 오늘은 뉴델리 경제 신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안한 한강의 지역들 노령연금 수급자 90%가 100만 원도 못 받아.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겠죠. 헤드라인을 노령연금 수급자가 90%가 100만 원도 못 받는다. 우리나라 1인 생활 최저 생활비, 1인 최저 생활비가 얼마나 든다고 했었죠? 이런 1인 생활 최저 생계비가 발표된 거에 의하면 약 130만 원 정도, 약 13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100만 원도 못 받으면 1인 생활 최저 생계비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얘기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5명, 일본과 미국의 2배, 은퇴 후에도 일하는 신세이고 폐지 짚는 노인 15,000명, 15,000명 정도가 폐지를 아직도 줍고 있다. 그래서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궈낸 한강의 기적세대들이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7,092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올랐는데 그 이상에 맞지 않는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50%인 144만 원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같은 해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다. 일본이 20.2%, 미국이 22.8%의 2배 수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수급자들 645만 2,873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넘는 585만 8,827명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 이상 수령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 4,096명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수령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령해요?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88년도서부터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계속 납입을 했겠죠. 그러면 한 35년에서 36년 정도 불입을 했을 텐데, 이 불입을 하는 동안에 소득이 고소득이었던 분은 180만 원 이상을 수령할 것이고, 이때 당시에도 38년을 꾸준히 35년, 36년을 꾸준히 부은 사람들은 다 100만 원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90%에 해당이 되고, 예전에는 이 국민연금을 불입을 했다가도 다시 다 찾아서 생활비로 쓰거나 또는 뭐 자녀 결혼비로 쓰거나 뭐 이래서 본인들이 정산을 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넘는 분들이 적고, 거기다가 2인이 생활하려면
우리나라 2인 가구의 2인이 생활하는 생활비가 230만 원 정도로 아마 책정이 돼 있던 것 같은데 2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90% 이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위기 맞은 국민연금 해서 개혁 서둘러야 미래 세대에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 소득이 적은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수급자들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기이기 때문에 개혁을 서둘러야 미래 세대에 대해 부담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수급자들이 장년들이나 장년을 넘어서 장년층이나 또는 노년층들이잖아요. 노년층들이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뭐 50만 원 또는 60만 원 받는 국민연금이 갑자기 뭐 급격히 상승할 확률은 거의 드물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장년층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죠. 투자. 어떤 투자를 하느냐? 지금 60세이시면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거란 말이에요. 평균 우리 수명이 뭐 지금 88세, 89세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다 90세 이상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30년, 60세이신 분들은 30년을 더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뭐 70세이신 분들도 20년을 더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 20대 직장 생활을 해서 보통 길게 직장 생활을 하면 길게 하시는 분들이 30년에서 40년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기간이 30년에서 20년, 작게는 20년, 많게는 30년에서 40년 뭐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을 순전히 공적연금만 믿고 공적연금이 뭐예요?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65세 이상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만 기대서 우리가 노후생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노후에 내가 직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제 방송에서도 지금은 20대, 30대도 취업이 안 되는데 누가 고령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20, 30대가 일자리를 구하고 또는 뭐 5, 60대가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열심히 같이 그 회사와 성장해 나가도록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20, 30대가 회피하는 일자리나 또는 20, 30대가 부족한 일자리에는 얼마든지 고령자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시대는 고령자가 30% 또는 뭐 40% 이렇게
그 고령 사회거든요. 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을 채용하지 않고는 기업이나 이 사회에서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를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는 누가 정해요? 누가 나를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 정하죠? 채용을 하는 사람들은, 채용은 누가 해요? 고용주. 그러면 이 고용주가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선택을 하겠어요? 무자격. 똑같다면 유자격. 무자격자와 유자격자가 있다. 여기에 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고령자나 아니면 장년층이다. 이러면 무자격자와 유자격자가 있을 땐 가능하면 유자격자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은 고용주가 하는 거지만 나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능력 개발을 해야 된다. 능력 개발을 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공적연금이나 또는 뭐 능력이 되셔서 자산 관리를 잘해서 자산으로 나는 노후를 생활하겠다. 또는 뭐 공적연금으로 하겠다. 또는 나는 좋은 회사에 다녀서 퇴직연금이 많아서 퇴직연금으로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약 90%에 해당이 되는 그 장년층 또는 고령층, 중장년층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나한테 투자해서 나를 개발해서 내 능력을 향상시켜서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노후 대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